자, 출발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이야기부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박정희 정부의 독재가 결국 막을 내린 사건이 11.6 사태야, 그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박정희가 사망을 합니다.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는 건 어쨌든 국민들한테 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든 나쁜 대통령이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충격과 함께 이제 군사 독재가 끝났으니까 진정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도 오겠구나라는 나름의 희망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느냐? 새로운 군사 정권이 등장을 하는 거야.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이 원래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군부와 구분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군부, 신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군사 세력, 그 중심에는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군대 조직 안에 사조직이죠. 사조직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그 군대 조직 안에서 친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친 비공식 조직을 말하는 건데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 그 중심에 이제 전두환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등장하는 노태우라는 인물도 이 하나회 소속의 군인 출신이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구성된 이 하나회 신군부 조직이 다시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아버리죠. 그게 언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게 10월 26일이라 그랬잖아. 그로부터 2달이 이제 지나지 않아서 12월 12일에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12월 12일에 일어났다. 그래서 12.12 사태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겠지. 12.12 사태가 일어나고 새로운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자 우리나라 각지에서는 다시 신군부는 물러나라, 권력을 내려놔라,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하라라는 요구를 하는 각지의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신군부는요, 이런 민주화 요구 운동을 막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내리느냐? 이른바 비상계엄. 비상계엄이라고도 하고 그냥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비상계엄 조치를 내리게 돼요. 계엄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박정희 정부 할 때, 유신체제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의 국가에, 한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반란 정도의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모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군대를 조직해서 그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비상조치를 계엄령이라고 해.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비상계엄 조치를 내려가지고 헌법의 효력을 모두 다 중지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민주화 시위는 더욱더 크게 거세게 일어나게 됐겠죠. 그러던 도중에 시위가 굉장히 크고 격렬하게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광주 지역이었어. 광주 지역에 광주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이 광주대학교,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이 있었거든. 이런 대학교의 대학생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건 뻔하지 않겠어요? 계엄령 철회해라. 계엄 철회, 계엄을 취소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회복하라, 민주화 요구, 민주주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이것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군대를 내려보내요. 군대를 광주로 내려보내가지고 완전히 광주를 봉쇄를 해버립니다.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게, 외부에서 광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버리고 이 광주의 소식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전부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 당시에는 언론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지금이야 트위터 있고 SNS 있고 해가지고 소식이 금방금방 이렇게 빠르게 전파가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방송사가 몇 개 안 되잖아. 얘네들만 통제해버리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광주를 봉쇄해버리고 폭력 진압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광주의 시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광주 도청 지역, 그 당시에 이제 전라남도 도청이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 도청을 장악을 하고 시민들도 군대를 형성을 합니다. 일명 시민군을 형성을 해서 이 계엄군에 맞서게 되죠. 하지만 아무래도 계엄군하고 시민군하고 붙었을 때 어떤 무장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마찬가지고 계엄군을 시민군이 이길 수는 없었어.
결국은 결론적으로 계엄군이 시민군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요 운동이 바로 무엇이냐? 5.18 민주화 운동인 것이고 언제 일어났냐면 1980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웠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하고 전혀 상관없는 광주 시민들도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 뭐 여성이라든지 심지어 임산부,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대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총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된 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고 당시에 시민군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의 중요성, 역사적 의의 정리하고 다음 정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18 민주화 운동이 비록 비참하게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1980년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된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18 민주화 운동의 그 과정이라든지 정부의 진압의 어떤 부당함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외국 기자가 있었어요. 이 외국 기자가 당시에 다른 일로 인해서 볼 일이 있어서 광주에 들어와 있다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 상황에서 본인이 보고 들은 것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물로 남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되죠. 그리고 이 5.18 기록물은 세계 역사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라는 걸 인정을 받아서 현재 어디에 등재가 되어 있냐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아무거나 못 올라가는 거 알지? 참고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하고 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록물에는 뭐가 있냐면 뭐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는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얘네들하고 같이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상징물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